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서 이 표와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 표를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영상을 잠깐만 보고 갈게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꼭 한번 복습해보고, 그리고 직접 표를 그려보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오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봅시다. 일단 이 단원명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 것도 있지만 2차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올 때 2차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구할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최고차항이 음수인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이때 최대 최소를 갖는 x값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값이 있어요. 이때 말하는 이 값이라고 하는 건 x값일까 y값일까? y값이에요. 결과물, 무엇인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 그래서 y값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 함수 값 중에 가장 큰 값, 그래서 y좌표를 읽어주면 되는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함수 y는 x-3의 제곱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오. x축에 닿아 있으니까 y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중에 제일 낮은 값은 0이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 앞의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그리고 이쪽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정해져 있지 않죠. 정할 수 없죠. 그거는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보통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한쪽으로 되어 있는 그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구할 수 있다. 함수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그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하고, 가장 작은 값을 그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얘기도 그거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 꼭지점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 P값, X값이 P일 때 Q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 즉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서는 X값 P일 때 꼭지점 좌표에서 최대값 Q를 갖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대값은 없다, 최소값은 없다. 한쪽만 정할 수 있다. 자, 문제 1번 그래서 확인을 해볼 건데 어떻게 찾으면 되죠? 우리 그 2차 함수의 꼭지점 구할 수 있죠. 꼭지점은 어떻게 구하지? y는
a의 x-b의 제곱 플러스 c. 따라서 이때 a는 그 그래프의 개형을 말하는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b, c가 되죠. 그래서 여기 x가 있는 부분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그때의 x값이 꼭지점의 x좌표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는 얘가 0일 때 그때의 이 값. 이거는 우리가 y절편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1번을 보면 이 부분이 0이 되게 만들려면 그때의 x값은 5고, 그 다음에 5를 대입했을 때의 여기 y절편은 지금 0이니까 최소 값은 아래로 볼록인 이 모양에서 최소 값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모양이 될 거고, x좌표 0이 되도록 만드는 거는 마이너스 1일 때 그때의 최대값 4를 만족하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 함수를 이런 꼴로 고쳐서 구할 수 있다. 뭐 기본형, 표준형 이러면서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그래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구할 수 있어요. 예제 1번을 보면 2차 함수 y는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지금 위의 문제처럼 풀어보자면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상수항은 고려하지 말고 x가 있는 미지수가 있는 항만 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중간 과정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역으로 해보면 확인이 가능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꼭지점의 좌표는 1,3이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서 x값 1일 때 y값 마이너스 3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개형을 가지게 되는데 최대값은 없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1일 때 마이너스 3 최소값. 그래서 문제 2번 각자 해결해 보세요. 좀 전에 나온 문제들은 뭐냐면 범위를 주지 않은 경우에 보통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이런 이차 함수에서는 왼쪽으로 무한히 오른쪽으로 무한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의 최대값을 정할 수 없고 최소값만 존재하고, 또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서는 최대값이 존재하고 최소값은 무한히 내려가기 때문에 정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한된 범위, 즉 범위를 x값의 범위를 준다면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케이스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범위를 줄 때 이렇게 정해진 어떤 이차 함수에서 이 정해진 범위를 줄 때 꼭지점을 포함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쪽 끝값, 양쪽 범위의 끝값과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이 세 개의 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 어떤 문제든 범용적으로 풀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개형을 우리가 아는 상황에서는 굳이 뭐 복잡하게 풀 필요 없이 이제 최대값이 될 만한 값을 대입해주고 최소값이 될 만한 값을 대입해주면 되긴 하죠. 그런데 그 꼭지점의 위치가 이제 문제마다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 지금 두 번째 있는 케이스처럼 이렇게 꼭지점을 벗어나서 범위를 주는 경우에는 그 범위 값이 최대값, 최소값이 당연히 되겠죠. 자,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직 뭐 연속이라는 것의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는데, 연속함수라는 게 있는데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끊어져 있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는 함수다. 그래서 연속함수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1차 함수는 다 연속함수예요.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꼭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전제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이런 해당하는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되는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변형하면 얘를 변형하면 y는 마이너스 묶어서 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이제 정리를 해주면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처음에 줬던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첫 번째 질문은 마이너스 1에서 2의 범위에서 최대값은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범위다 라고 하면 꼭지점이 포함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일 때의 값, 즉 4가 최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대 최소를 또 범위에서 어떻게 정해줄 거냐면 이 꼭지점을 갖는 x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몇 칸, 왼쪽으로 몇 칸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왜냐하면 2차 함수라고 하는 건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2라고 하는 값은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왼쪽으로 두 칸만큼 가기 때문에 여기가 더 낮은 값을 갖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여기에 대입해줘도 되고 여기에 대입해줘도 되는데 계산이 그냥 보기가 이게 더 편하긴 해요. 그래서 얘를 대입해주면은 0이 되죠. 그 다음에 3에서 4 범위는 꼭지점을 벗어난 값이란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3일 때 0이고 4일 때 마이너스 5인 것은 대입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고 각자 해결해 보세요. 자, 이 그래프를 개형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개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4를 갖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4에서 0 범위에서 마이너스 4에서 0 범위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4일 때는 이쪽이 되겠죠. 마이너스 4일 때는 여기에서 한 칸만큼 더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0일 때까지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그 다음에 0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꼭지점의 값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최대값은 0을 대입했을 때 5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말이 있는데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예전에는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썼었는데 사이시옷이라는 규정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 공식적인 수학의 용어가 바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 2번은 값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계속 이제 연습을 해보는 부분인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그리고 이 범위를 끼고 있느냐 또 양쪽이 서로 대칭이냐 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최대 최소값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범위에 따라서 유의해서 풀어주면 되고 이런저런 뭐 그래프를 난 그리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풀 때 최대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대입한 값, 그 다음에 양 끝값, 이렇게 세 가지. 네, 꼭지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값을 뭐 A라고 하고 양 끝값을 B, C라고 했었을 때 이 값들을 다 각각 대입해서 얻은 값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를 찾아주면 최대 최소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제 2번을 보면 길이가 30m인 철망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을 가능한 넓게 만들려고 한다. 이때 만들 수 있는 정원의 최대 넓이를 구하시오. 단철망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벽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하지 않아도 되고 이쪽 양 끝으로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를 뭐 x라고 둔다면 여기를 y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런데 y는 굳이 필요 없는 게 전체 길이 30에서 x만 빼주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넓이를 구할 건데 한쪽을 우리가 x라고 잡으면 여기는 30-x. 이때 x는 조건이 있어요. 0보다는 커야 될 거고 30보다는 작아야 의미가 있겠죠. 이런 활용 문제에서는 범위를 정해주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넓이를 우리가 다른 문자인 함수의 관계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y는 x 곱하기 30-x로 두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30x.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자면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넓이를 구하라. 뭐 범위는 여기서 이제 줬고 범위는 여기서 줬고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즉 여기가 지금 15일 때고 30일 때가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0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값 여기 그러니까 꼭지점과 오른쪽에 어느 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의심하지 않고 여기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x가 15일 때 최대 넓이는 225라고 할 수 있겠다. 자, 문제 4번 해보세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조건을 줘야 되는데 어느 스키 선수가 도약했을 때 10초 주면에서 높이를 이렇게 아예 식을 이 문제는 줬죠. 식을 아예 이렇게 정해줬어.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정해주면 되는데 범위가 중요하죠. x는 양수여야 된다. 정리를 해주자면 y는 마이너스에 5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묶어서 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6x 플러스 1. 식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마이너스 5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해주면 5분의 3x고 플러스 25분의 9 마이너스 25분의 9 플러스 1.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1에 플러스 5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x가 즉 시간이 5분의 3초일 때 높이가 5분의 14m가 되겠다. 수학 역량 기르기도 각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 66페이지까지 했으면 67페이지, 68페이지에 중단어학습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등교해서 얘기할 테니까 굳이 이건 오늘 숙제로 안 해도 돼요. 오늘은 부교재 숙제만 하면 됩니다. 다들 어제 모의고사는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꼭 오답 노트를 하지는 않겠지만 각자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중에 뭐를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복습이 잘 돼야, 지금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런 복습이 잘 돼야 앞으로 하는 공부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꼭 모의고사 푼 문제들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 등교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지금까지 숙제 나간 것 중에 모르거나 이러는 문제는 수업 시간에 이제 다음 주 등교를 하면 부교재를 같이 좀 푸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교재를 혹시라도 지금까지 안 산 사람들이 있으면 꼭 준비를 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다 풀어줄 시간은 안 되겠지만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주려고 푸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체크했다가 그때 질문하거나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모르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을 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학은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제일 중요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니까 매 단원 좀 꼼꼼하게 잘 보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진도가 꽤 많이 나가서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 시간이 많아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부교재를 학교에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좀 잘 따라와 주길 바라고, 이번 주 내용들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등교하시길 바랍니다.